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격조 한판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민주당의 길의 토론회가 어제 제기됐다고 보름 만이었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어제 주제는 대선 후 1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대선 1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해서 대선 후 1년 평가와 교훈 뭐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했고요. 예. 그래서 외부 언론인과 중진 언론인 그리고 교수 이렇게 두 분이서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그리고 국회 그리고 각 정당 뭐 이렇게 해서 국정과 정치에 대한 1년 평가를 위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내에 어떤 공개적인 쓴소리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 당내 문제도 뭐 논의는 됐는데 예, 뭐 예. 그걸 위주로 토론이 그러니까 오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초점으로 어떤 뭐 결론을 맺거나 하는 그런 토론회는 아니었고요. 예. 뭐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평가를 하다 보면 여러 이제 그 발제자분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선배 대표들 송영길 문제에는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 후사로 물러났다라는 건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뭐 조응천 의원님이나 이제 행동을 촉구하다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퇴가 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 정도 아니겠어요 지금?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의원들이 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상태로는 민주당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엄청 있습니까? 넓습니다. 넓게 그래서 있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난다. 총선 어렵다. 예. 그다음에 안 된다. 이런 공감대는 매우 넓고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은 아주 소수예요. 민주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이게 이런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제 넓은 거고 그럼 이대로가 아닌 게 뭐냐? 거기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좀 가능한 한 빨리 그만둬서 총선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 뭐 방탄정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예. 뭐 연말쯤에서 총선을 앞두고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총선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뭐 사퇴 여부는 그건 뭐 우리가 논의해서 뭐 토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보다는 당 운영의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리더십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방탄정당을 벗어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개인 사당화되는 이런 이제 그 비판으로부터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또 팬덤 정당으로 가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이런 그 당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화된 리더십을 촉구하는 목소리. 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서 우리 한번 목소리를 모아보자. 아니면 힘을 모아 조직해보자. 예. 아직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조직적으로 뭐 욕을 한다든가 압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의 조용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당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게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무슨 뭐 조직적으로 모아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사퇴 프로그램을 뭔가 뭐 조율한다거나 이런 건 다 이제 언론이 앞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또 한 번 또 시험이 올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네. 분명히 또 다시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할 텐데 네. 그 국회로 넘어올 텐데 그땐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퇴 이전에 일단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체포동의안. 너무 미리 예. 그러니까 예습할 필요는 없고요. 상황에 일단, 오면 예,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 미리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오면 뭐 나름대로 판단하겠는데 저는 그게 고정돼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내용이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사 내용이 정말로 예 이게 혐의 사실이 상당히 중해서 음흠. 이거를 우리가 막았다가는 당 자체가 다 떠내려가겠다 이런 내용이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정치 탄압적인 그런 영장으로 또 들고 온다. 그러면 또 그거는 또 뭐 이재명 대표를 좋건 이제 좋아하건 싫어하건 또 이제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 당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이 당 대표라고 하는 권한을 방탄에 이용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시키거나 찬성을 한 의원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당 운영이 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저는 들어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뭐 이상민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당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뵙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소위 말하면 이제 반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님들 뭐 그 주변 이제 취재도 쭉 해보면 찬성을 던진 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색출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 본인 지역구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이재명 지도부로는 내 수도권 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용한 반란표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좀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이 찬성표가 나온 게 잘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우리 김성애 소장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지도부한테도 얘기하고 이거 어디 가서 목소리 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한 게 아니라 목소리 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부결은 어쩔 맞다.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놓고 가서 가결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실제 투표를 하기가 정치라는 게 어렵다.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목소리 안 내던 사람도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면 예. 가결을 찍으려다가 기권을 찍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표가 한 20표가 되는데 예. 그래도 남는 가결표가 18표가 있었다는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이거는 서로 대화하거나 서로 뭔가 이렇게 소통하거나 하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거 이대로 안 된다. 그것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 때문이 아니라 이 체제로는 민주당이 총선 어렵겠다. 이게 제일 절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판단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목소리 내지 않던 분들이 숫자가 많았다는 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당이 지도부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어제는 이제 당원존 라이브 행사에서 이 강성 지지자들 향해서 이 공격 자제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에 폭탄 던지는 행위다. 예.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충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 실제로 자제시켰다?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 변화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 자제시켜라. 문제에 대한 핵심은 이게 아주 이게 그냥 뭐 그 이제 여론이 악화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예.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개딸이냐 뭐 문파냐 뭐 무슨 노사모냐 이런 집단 태극기 부대 이런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 행동이 중요한데 행동의 핵심은 뭐냐면 강하게 무슨 주장을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그쳐야 되는데 그 주장을 남한테 강요하는 거
이거를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이거를 방치하면 민주당 자체가 비민주적 반민주적인 정당이 돼버려요. 그러면 국민들이 완전히 민심이 떠나갑니다. 자제시켰다 알바이 그 이상은 계속 해야 네,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졌다. 옛날 BTS가요. BTS가. 아미하고 관계해서 예. 아미도 비슷한 어떤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팬클럽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근데 BTS가 음.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면서 아미와 소통하면서 아하. 이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은 아미는 전혀 공격하지 않으면서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됐어요. 그 이재명 대표도 BTS처럼 그 팬덤을 그게 좀 관리-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팬덤 내지는 어떤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 니들 잘해라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소통하면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BTS랑 이재명은 좀 다르거든요. BTS는 정말 좋아하는 거고 이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단 저쪽에 대한 혐오, 증오의 감정들을 표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좋아하시는 통할 것 분도 같고 있겠죠. 좀 이상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좋아하는 분도 많이 근데- 있겠죠. 예. 예. 근데 이게 아니라 정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일을 했으면은 제명을 시키고요, 출당을 시키고요, 처벌을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저 사람들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뭡니까 트럭 갖고 가가지고 또 비명계 의원들 그 지역사무소 앞에 가가지고 지금 또 확성기 틀어놓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제명을 하고 출당을 시키고 이걸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예전에 이 문제에 관한 한 태극기 부대, 뭐 박사모, 그다음에 뭐 문팬, 개딸 이게 양당이 다 이 겪고 있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아, 잘한 게 오히려 없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그 태극기 부대. 강성 지지자들의 이 목소리에서 선을 긋는 지도부의 리더십을 발휘한 거 이게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다고 아하. 봐요.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동안 노사모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던 얘기가 예. 당신들은 노사모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노무현 개인을 위한 모임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시민 참여라고 하는 보통 명사가 돼야 된다.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노무현에 대한 개인 지지가 아니고 시민 참여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에 봉사해라. 그 얘기를 5년 내내 합니다. 아하. 이런 지도자의 결단과 어떤 그 단호한 그 입장 방침이 분명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제가 주목했냐면 실제로 그런 식의 선동하는 아주 극우 유튜버 방송에 나가는 당직자를 징계하겠다고 그랬어요. 아하. 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일단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그러한 폭력적이고 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면 네. 징계를 하겠다. 아.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이 약화됐다. 네,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예. 그러면서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런 방송은 계속 하죠. 그거 말릴 수 없어요. 근데 하는데 당하고 분리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한번 홍역을 치른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예. 우리 민주당도 그건 시사하는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 의원님 그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총선 TF 만들면서 이낙연 개라고 불리는 이계호 의원 사실 뭐 이제 전남 영광이라서 이낙연 후보랑 가깝기도 하셨고요. 11명으로 구성했는데 대부분이 비명 반명이라고 불리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고 반명은 거의 뭐 대부분 근데 우리 친명은 비명, 아니다 이렇게 하시죠. 반명이라는 게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여하튼 어쨌거나 누가 보아도 이번 총선 공천은 부드럽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던 혁신안은 이번 총선 그 공천위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TF에서 입장도 나와서 그럼 이건 이재명 대표가 이 탕평책으로 손을 내민 걸로 보십니까? 그건 잘한 거죠. 근데 나는 이제 뭐 그런 건 저는 뭐 근데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너무 봐요. 혁신이 없어진 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무슨 혁신이라고 내놓은 안이 당원들이 의원 평가에서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예. 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안이냐면 이미 우리 민주당의 공천은 당원이 투표를 결정하는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공간위에서 심사하는 기능이 있는 건데 이 기능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당원이 투표로 직접 비밀 투표를 결정하는 공천. 이게 기본적인 루틴이 돼야 돼요. 예. 그 방향으로 가고
공간이나 당 지도부나 실력자들이 공간이 어떤 규정을 통해서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그게 혁신이에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간에 뭘 끼워넣고 숟가락 얹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반개혁입니다. 이 안 자체가 개혁적이에요. 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이거에다가 뭔가 당원들의 공천권을 뺏어오는 중간 과정들을 설치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당원을 이용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자기 영향력을 중간에 심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일단 그래서 공천 문제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당원 직접 비밀 투표로 공천한다. 아주 예외적인 거 전략공천. 전략공천은 지도부가 책임지고 나는 이 사람을 전략공천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책임지고 하는 공개적인 거 말고는 지도부나 공간위에서 공천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혁신적인 공천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천 문제가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천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의원들 보면은 나는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는지 혼자 딴 세상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 중에 공천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1년 남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시기도 시기지만 예. 실제로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자 공천 학살을 한다 무슨 뭐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아주 넉넉한 당대표는 아닙니다. 넉넉한 당대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으로 내년 총선을 지휘하면 딱 승리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하. 정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 비슷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공천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잡음이 일어나 봐요. 총선 됩니까? 그 총선에서 지잖아요. 예. 그럼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가 제일 손해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공천 학살이니 무슨 뭐 공천에서 뭐 마음대로 한다느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당은 통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예.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구나. 두 번째로는 그 걱정은 지금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시기적으로. 왜? 지금 더 걱정은 이 구도예요 구도. 과연 우리 민주당이 얼마만큼의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특히 서울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공천을 받고 안 받고 받아도 떨어지게 생겼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선에서 떨어지겠는데. 그 핵심이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 당내에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번에 이제 전 그 비서실장이 그 남긴 메시지가 좀 그 치명적이거든요. 뭐냐면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다음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희생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아니 그 저 전 비서실장이 10년 동안 보필했던 그 사람이 정치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빠득빠득 한단 말이지. 여기에 대한 그 중도층들은 그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건 당 대표로서 적격 이런 게 아니라 그 인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가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여기까지 갔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분을 대표로 모시고 선거를 치른다? 저는 이게 지금 그런 한가한 고민을 할 땐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쟁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의원들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뭐 몇 사람이 이제 지적을 하고 예. 야 이거는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 정치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다수는 이것도 민심이잖아요. 예. 이 민심은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이끌어야 된다는 민심이 아직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진 작가님이 그 말씀하신 그 민심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것도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민심이 다 있어야 총선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로 가자. 이 민심만 가지고 무조건 집니다. 총선에서. 그러면 이 중도층의 민심을 끌고 오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변화해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고 방탄정당에서 벗어나고 또 뭔가 저 사람이 아직 뭔가 딱 떨어지게 죄가 있다. 이게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을 볼 때는. 근데 대응하는 방식이 이 중도층 민심에서 볼 때는 무책임하다. 혹은 뭔가 도망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변화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중도층 민심이 이재명 당대표도 보니까 저렇게 변화하는 걸 보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돌아서면 계속 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 갖고 우리 30%밖에 안 되는데 50% 못 가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지지를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되면 또 뭔가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오는 거여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의원들이나 평론가들의 논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양쪽의 민심, 이 두 가지 민심의 변증법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냐 이 문제를 다들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올해는 안 걸린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답은 예. 답을 찾기까지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예. 마지막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예. 이제 선거가 곧 임박한 상황인데 어떤 분이 돼야 될까요? 저는 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또 다 친한 분들이니까. 의원님은 나가십니까? 저는 출마해서 재선 없으십니까? 의원이라 3선 이상? 관례적으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딱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 저 전당대회 때 예. 당 대표가 최고위원 후보들하고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선거를 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보통 한 명 정도가 내가 당 대표랑 약간 가깝다 이러고 선거 운동을 하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당대표 이게 김대중 이후에 모든 우리 야당의 지도부 선거의 기본적인 불문율이었는데 예. 지난번에 그걸 깨져서 당 대표가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거하고 친하다 그러면 다 찍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 최고위원들이 구성됐어요. 저는 이때 첫 단추 잘못 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있어요. 예. 그럼 여기라도 좀 이종교배를 하거나 좀 다양성을 좀 통합시키는 이런 인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친명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가까운 분들로 했어요. 모든 당직자를 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가까운 친명 또 찐명 찐명. 당직자로 구성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의 당 운영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제왕적인 총재 시절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 적어도 한 40% 정도는 힘이 있던 없던 지지가 있던 없던 40% 정도는 항상 비주류에게 혹은 제야에게 혹은 젊은 피에게 항상 내주고 같이 당 운영을 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쓴소리 듣고 자기 균형을 찾아간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남은 한 마리까지 그래서 원내대표도 또 친명이다. 친 이재명이다. 이러면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누가 되든 친명 이재명 지키자 이게 원내대표의 구호가 되면 저는 민주당 미래 없다. 그렇군요. 그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선출의 조건이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